우리의 마음을 탐구하는 깊은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작은 자비행을 실천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사용하고 있을까요? 제 고등학교 시절 세계사 선생님의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학생들의 성적이 너무 낮아 안타까웠는지 특별히 주관식 시험 문제의 답 하나를 알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 중 최초로 세계 일주를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을 묻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답은 마젤란이다. 모두 똑똑히 기억해라. 콜럼버스가 아니야. 절대로 콜럼버스라고 쓰면 안 된다. 선생님은 몇 번이고 강조하셨습니다. 모두가 답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학생들은 저마다 마젤란을 노트에 적으며 시험날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첫 세계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어깨를 으쓱 풀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콜럼버스라고 쓴 놈들 다 앞으로 나와. 놀랍게도 반의 절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마젤란이라고 콜럼버스는 아니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 옆에 친구는 콜럼부스라고 썼는데 안 나갑니다. 그러자 다른 쪽에서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미젤라라고 썼는데 나가야 합니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며 용어의 정확한 정의보다는 어렴풋한 느낌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제가 출가하여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이 바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 감정, 마음, 정신과 같은 단어들을 매일 사용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생각이 많다와 같은 말들을 쉽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마음과 정신은 또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이들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치 토끼와 사자에게 똑같이 밥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둘 다 네라고 대답하지만 토끼의 밥은 풀이고 사자의 밥은 고기인 것처럼 우리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전혀 다른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생각인지, 감정인지, 혹은 단순한 기억인지 구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각각의 정의를 명확히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의 실체를 하나씩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자신을 이루는 것들에 대한 정의를 하나씩 내려가 봅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제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하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기 성찰의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대상을 6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꽃 한 송이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첫째, 색깔이 있습니다. 붉거나 노란 아름다운 빛깔이죠. 둘째, 소리가 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만지면 바스락거리는 소리입니다. 셋째, 향기가 있습니다. 코를 간지럽히는 달콤한 향입니다. 넷째, 맛이 있습니다. 꽃잎차를 마셔본 분이라면 그 맛을 아실 겁니다. 다섯째, 감촉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여린 꽃잎의 느낌입니다. 여섯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장미꽃이라는 이름, 즉 개념으로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이 6가지, 즉 색, 소리, 향기, 맛, 감촉, 그리고 이름을 6가지 티끌이라는 의미의 육진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6가지 요소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도,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과 지옥조차도 결국 이 6가지 요소의 조합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6가지 티끌의 폭풍 속에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상처받고 냄새와 맛, 감촉과 이름에 이끌려 다닙니다. 우리를 매일 끌어당기는 이 적들의 실체를 분석하고 이해하지 않고서 과연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6가지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합쳐서 꽃이라고 인식합니다. 이 합치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꽃이 6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장미꽃 한 송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잡하고 미묘한 내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생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은 혼자 있을 때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있고 나를 둘러싼 세상, 즉 다른 사람이나 사물 같은 대상이 있을 때 나와 대상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생각이라는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그 생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남 이후에 비로소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내 안에서 나왔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을 만나지 않았을 때도 그 생각이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에게서 나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잠들어 있을 때는 그 대상을 만나도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생각이란 나에게서만 나온 것도 대상에게서만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나와 세상이 만나는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 때문에 이런 불쾌한 생각이 들었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생각은 상대방이 준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만났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난 반응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생각은 나가 아닙니다. 만약 생각이 나라면 좋은 생각을 하다가 나쁜 생각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그대로 있지만 생각만 오고 갈 뿐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일어나는 즉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찰나에 생겨나 찰나에 사라집니다. 아니요, 저는 어젯밤에 한 가지 고민으로 밤을 새웠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고민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밥 타는 냄새를 맡으면 아차, 밥 하는 순간 그 고민은 어디로 갔나요? 이미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사라진 생각의 잔상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을 뿐
생각 그 자체는 본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찰나에 사라지는 생각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냥 소멸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고스란히 우리의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여기서 마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의 제자들은 바로라는 밥그릇 하나를 들고 마을을 돌며 음식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탁발이라고 합니다. 이 바로는 텅 빈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만약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다면 그것은 쓰레기통이 될 것입니다. 그릇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과 가치가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바로와 같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찰나에 사라져 과거가 된 생각들, 즉 기억이 바로 그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며 남긴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형성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늘 부정적이고 삐뚤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릇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의 그릇 안에 힘들고 슬프고 아팠던 기억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의 잘못이라기보다 그가 겪어온 세상과의 만남이 남긴 흔적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 그릇에 과연 어떤 기억들을 넣어주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 공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 그 자체를 파고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이미 지나간 기억의 총합일 뿐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마음 공부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에 나오는 조견이라는 말처럼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나의 견해, 나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의 못난 부분, 어리석고 이기적인 모습, 나쁜 생각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아름다운 것만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그릇에는 필터가 없습니다. 마치 분리수거도 하지 않는 쓰레기통처럼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좋든 싫든 무차별적으로 들어와 기억으로 쌓입니다. 나는 저 소리를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듣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마저도 기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려면 아름다운 기억이 많아야 하고 아름다운 기억은 아름다운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만 보고 들으려 노력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도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진정한 공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추하고 악한 것을 보면서도 그것에 물들지 않고 그것을 악한 기억으로 내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현대 사회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도파민은 노력 끝에 성취를 이루었을 때 분비되는 기쁨의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마약이나 자극적인 콘텐츠는 노력이라는 과정을 생략하고 즉각적인 쾌락을 줍니다. 이런 인공적인 기쁨은 반드시 더 큰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편안함 속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가 겪는 무기력과 불만은 이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노력 없이 주어진 풍요로움 속에서 행복의 기준점이 너무 높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작은 불편함조차
거대한 고통으로 느끼게 됩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무언가에 의해 들뜨고 올라간 기쁨은 반드시 내려오는 순간을 약속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정의 파도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통해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입니다. 슬픈 일이 비껴가고 좋은 일만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오든 슬픈 일이 오든 그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나는 괜찮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단단한 평정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오지 않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어떤 일이 닥쳐도 괜찮다는 중심이 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각은 나와 세상이 만날 때만 일어나는 찰나의 불꽃입니다. 기억은 사라진 생각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마음은 그 기억들이 담긴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비롯된 텅 빈 바탕을 우리는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구조는 세상을 보는 눈인 견해와 그 견해들이 쌓인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견해가 나옵니다. 기억한 대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불교는 결코 생각을 없애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은 본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더 지혜로운 견해, 더 자비로운 견해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간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우리의 마음을 탐구하는 깊은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작은 자비행을 실천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사용하고 있을까요? 제 고등학교 시절 세계사 선생님의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학생들의 성적이 너무 낮아 안타까웠는지 특별히 주관식 시험 문제의 답 하나를 알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 중 최초로 세계 일주를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을 묻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답은 마젤란이다. 모두 똑똑히 기억해라. 콜럼버스가 아니야. 절대로 콜럼버스라고 쓰면 안 된다. 선생님은 몇 번이고 강조하셨습니다. 모두가 답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학생들은 저마다 마젤란을 노트에 적으며 시험날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첫 세계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어깨를 으쓱 풀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콜럼버스라고 쓴 놈들 다 앞으로 나와. 놀랍게도 반의 절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마젤란이라고 콜럼버스는 아니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 옆에 친구는 콜럼부스라고 썼는데 안 나갑니다.
그러자 다른 쪽에서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미젤라라고 썼는데 나가야 합니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며 용어의 정확한 정의보다는 어렴풋한 느낌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제가 출가하여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이 바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 감정, 마음, 정신과 같은 단어들을 매일 사용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생각이 많다와 같은 말들을 쉽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마음과 정신은 또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이들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치 토끼와 사자에게 똑같이 밥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둘 다 네라고 대답하지만 토끼의 밥은 풀이고 사자의 밥은 고기인 것처럼 우리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전혀 다른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생각인지, 감정인지, 혹은 단순한 기억인지 구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각각의 정의를 명확히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의 실체를 하나씩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자신을 이루는 것들에 대한 정의를 하나씩 내려가 봅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제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하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기 성찰의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대상을 6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꽃 한 송이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첫째, 색깔이 있습니다. 붉거나 노란 아름다운 빛깔이죠. 둘째, 소리가 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만지면 바스락거리는 소리입니다. 셋째, 향기가 있습니다. 코를 간지럽히는 달콤한 향입니다. 넷째, 맛이 있습니다. 꽃잎차를 마셔본 분이라면 그 맛을 아실 겁니다. 다섯째, 감촉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여린 꽃잎의 느낌입니다. 여섯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장미꽃이라는 이름, 즉 개념으로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이 6가지, 즉 색, 소리, 향기, 맛, 감촉, 그리고 이름을 6가지 티끌이라는 의미의 육진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6가지 요소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도,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과 지옥조차도 결국 이 6가지 요소의 조합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6가지 티끌의 폭풍 속에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상처받고 냄새와 맛, 감촉과 이름에 이끌려 다닙니다. 우리를 매일 끌어당기는 이 적들의 실체를 분석하고 이해하지 않고서 과연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6가지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합쳐서 꽃이라고 인식합니다. 이 합치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꽃이 6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장미꽃 한 송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잡하고 미묘한 내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생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은 혼자 있을 때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있고 나를 둘러싼 세상, 즉 다른 사람이나 사물 같은 대상이 있을 때 나와 대상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생각이라는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그 생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남 이후에 비로소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내 안에서 나왔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을 만나지 않았을 때도 그 생각이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에게서 나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잠들어 있을 때는 그 대상을 만나도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생각이란 나에게서만 나온 것도 대상에게서만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나와 세상이 만나는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 때문에 이런 불쾌한 생각이 들었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생각은 상대방이 준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만났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난 반응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생각은 나가 아닙니다. 만약 생각이 나라면 좋은 생각을 하다가 나쁜 생각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그대로 있지만 생각만 오고 갈 뿐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일어나는 즉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찰나에 생겨나 찰나에 사라집니다. 아니요, 저는 어젯밤에 한 가지 고민으로 밤을 새웠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고민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밥 타는 냄새를 맡으면 아차, 밥 하는 순간 그 고민은 어디로 갔나요? 이미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사라진 생각의 잔상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을 뿐 생각 그 자체는 본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찰나에 사라지는 생각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냥 소멸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고스란히 우리의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여기서 마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의 제자들은 바로라는 밥그릇 하나를 들고 마을을 돌며 음식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탁발이라고 합니다. 이 바로는 텅 빈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만약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다면 그것은 쓰레기통이 될 것입니다. 그릇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과 가치가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바로와 같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찰나에 사라져 과거가 된 생각들, 즉 기억이 바로 그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며 남긴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형성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늘 부정적이고 삐뚤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릇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의 그릇 안에 힘들고 슬프고 아팠던 기억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의 잘못이라기보다 그가 겪어온 세상과의 만남이 남긴 흔적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 그릇에 과연 어떤 기억들을 넣어주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 공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 그 자체를 파고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이미 지나간 기억의 총합일 뿐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마음 공부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에 나오는 조견이라는 말처럼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나의 견해, 나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의 못난 부분, 어리석고 이기적인 모습, 나쁜 생각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아름다운 것만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그릇에는 필터가 없습니다. 마치 분리수거도 하지 않는 쓰레기통처럼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좋든 싫든 무차별적으로 들어와 기억으로 쌓입니다. 나는 저 소리를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듣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마저도 기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려면 아름다운 기억이 많아야 하고 아름다운 기억은 아름다운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만 보고 들으려 노력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도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진정한 공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추하고 악한 것을 보면서도 그것에 물들지 않고 그것을 악한 기억으로 내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현대 사회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도파민은 노력 끝에 성취를 이루었을 때 분비되는 기쁨의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마약이나 자극적인 콘텐츠는 노력이라는 과정을 생략하고 즉각적인 쾌락을 줍니다. 이런 인공적인 기쁨은 반드시 더 큰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편안함 속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가 겪는 무기력과 불만은 이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노력 없이 주어진 풍요로움 속에서 행복의 기준점이 너무 높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작은 불편함조차 거대한 고통으로 느끼게 됩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무언가에 의해 들뜨고 올라간 기쁨은 반드시 내려오는 순간을 약속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정의 파도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통해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입니다. 슬픈 일이 비껴가고 좋은 일만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오든 슬픈 일이 오든 그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나는 괜찮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단단한 평정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오지 않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어떤 일이 닥쳐도 괜찮다는 중심이 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각은 나와 세상이 만날 때만 일어나는 찰나의 불꽃입니다. 기억은 사라진 생각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마음은 그 기억들이 담긴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비롯된 텅 빈 바탕을 우리는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구조는 세상을 보는 눈인 견해와 그 견해들이 쌓인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견해가 나옵니다. 기억한 대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불교는 결코 생각을 없애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은 본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더 지혜로운 견해, 더 자비로운 견해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간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우리의 마음을 탐구하는 깊은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작은 자비행을 실천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사용하고 있을까요? 제 고등학교 시절 세계사 선생님의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학생들의 성적이 너무 낮아 안타까웠는지 특별히 주관식 시험 문제의 답 하나를 알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 중 최초로 세계 일주를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을 묻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답은 마젤란이다. 모두 똑똑히 기억해라. 콜럼버스가 아니야. 절대로 콜럼버스라고 쓰면 안 된다. 선생님은 몇 번이고 강조하셨습니다. 모두가 답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학생들은 저마다 마젤란을 노트에 적으며 시험날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첫 세계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어깨를 으쓱 풀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콜럼버스라고 쓴 놈들 다 앞으로 나와. 놀랍게도 반의 절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마젤란이라고 콜럼버스는 아니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 옆에 친구는 콜럼부스라고 썼는데 안 나갑니다. 그러자 다른 쪽에서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미젤라라고 썼는데 나가야 합니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며 용어의 정확한 정의보다는 어렴풋한 느낌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제가 출가하여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이 바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 감정, 마음, 정신과 같은 단어들을 매일 사용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생각이 많다와 같은 말들을 쉽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마음과 정신은 또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이들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치 토끼와 사자에게 똑같이 밥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둘 다 네라고 대답하지만 토끼의 밥은 풀이고 사자의 밥은 고기인 것처럼 우리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전혀 다른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생각인지, 감정인지, 혹은 단순한 기억인지 구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각각의 정의를 명확히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의 실체를 하나씩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자신을 이루는 것들에 대한 정의를 하나씩 내려가 봅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제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하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기 성찰의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대상을 6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꽃 한 송이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첫째, 색깔이 있습니다. 붉거나 노란 아름다운 빛깔이죠. 둘째, 소리가 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만지면 바스락거리는 소리입니다. 셋째, 향기가 있습니다. 코를 간지럽히는 달콤한 향입니다. 넷째, 맛이 있습니다. 꽃잎차를 마셔본 분이라면 그 맛을 아실 겁니다. 다섯째, 감촉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여린 꽃잎의 느낌입니다. 여섯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장미꽃이라는 이름, 즉 개념으로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이 6가지, 즉 색, 소리, 향기, 맛, 감촉, 그리고 이름을 6가지 티끌이라는 의미의 육진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6가지 요소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도,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과 지옥조차도 결국 이 6가지 요소의 조합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6가지 티끌의 폭풍 속에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상처받고, 냄새와 맛, 감촉과 이름에 이끌려 다닙니다. 우리를 매일 끌어당기는 이 적들의 실체를 분석하고 이해하지 않고서 과연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6가지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합쳐서 꽃이라고 인식합니다. 이 합치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꽃이 6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장미꽃 한 송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잡하고 미묘한 내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생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은 혼자 있을 때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있고 나를 둘러싼 세상, 즉 다른 사람이나 사물 같은 대상이 있을 때 나와 대상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생각이라는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그 생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남 이후에 비로소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내 안에서 나왔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을 만나지 않았을 때도 그 생각이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에게서 나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잠들어 있을 때는 그 대상을 만나도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생각이란 나에게서만 나온 것도 대상에게서만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나와 세상이 만나는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 때문에 이런 불쾌한 생각이 들었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생각은 상대방이 준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만났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난 반응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생각은 나가 아닙니다. 만약 생각이 나라면 좋은 생각을 하다가 나쁜 생각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그대로 있지만 생각만 오고 갈 뿐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일어나는 즉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찰나에 생겨나 찰나에 사라집니다. 아니요, 저는 어젯밤에 한 가지 고민으로 밤을 새웠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고민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밥 타는 냄새를 맡으면 아차, 밥 하는 순간 그 고민은 어디로 갔나요? 이미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사라진 생각의 잔상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을 뿐 생각 그 자체는 본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찰나에 사라지는 생각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냥 소멸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고스란히 우리의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여기서 마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의 제자들은 바로라는 밥그릇 하나를 들고 마을을 돌며 음식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탁발이라고 합니다. 이 바로는 텅 빈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만약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다면 그것은 쓰레기통이 될 것입니다. 그릇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과 가치가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바로와 같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찰나에 사라져 과거가 된 생각들, 즉 기억이 바로 그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며 남긴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형성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늘 부정적이고 삐뚤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릇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의 그릇 안에 힘들고 슬프고 아팠던 기억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의 잘못이라기보다 그가 겪어온 세상과의 만남이 남긴 흔적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 그릇에 과연 어떤 기억들을 넣어주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 공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 그 자체를 파고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이미 지나간 기억의 총합일 뿐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마음 공부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에 나오는 조견이라는 말처럼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나의 견해, 나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의 못난 부분, 어리석고 이기적인 모습, 나쁜 생각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아름다운 것만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그릇에는 필터가 없습니다. 마치 분리수거도 하지 않는 쓰레기통처럼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좋든 싫든 무차별적으로 들어와 기억으로 쌓입니다. 나는 저 소리를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듣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마저도 기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려면 아름다운 기억이 많아야 하고 아름다운 기억은 아름다운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만 보고 들으려 노력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도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진정한 공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추하고 악한 것을 보면서도 그것에 물들지 않고 그것을 악한 기억으로 내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현대 사회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도파민은 노력 끝에 성취를 이루었을 때 분비되는 기쁨의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마약이나 자극적인 콘텐츠는 노력이라는 과정을 생략하고 즉각적인 쾌락을 줍니다. 이런 인공적인 기쁨은 반드시 더 큰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편안함 속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가 겪는 무기력과 불만은 이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노력 없이 주어진 풍요로움 속에서 행복의 기준점이 너무 높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작은 불편함조차 거대한 고통으로 느끼게 됩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무언가에 의해 들뜨고 올라간 기쁨은 반드시 내려오는 순간을 약속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정의 파도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통해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입니다. 슬픈 일이 비껴가고 좋은 일만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오든 슬픈 일이 오든 그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나는 괜찮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단단한 평정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오지 않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어떤 일이 닥쳐도 괜찮다는 중심이 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각은 나와 세상이 만날 때만 일어나는 찰나의 불꽃입니다. 기억은 사라진 생각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마음은 그 기억들이 담긴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비롯된 텅 빈 바탕을 우리는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구조는 세상을 보는 눈인 견해와 그 견해들이 쌓인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견해가 나옵니다. 기억한 대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불교는 결코 생각을 없애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은 본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더 지혜로운 견해, 더 자비로운 견해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간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우리의 마음을 탐구하는 깊은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작은 자비행을 실천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사용하고 있을까요? 제 고등학교 시절 세계사 선생님의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학생들의 성적이 너무 낮아 안타까웠는지 특별히 주관식 시험 문제의 답 하나를 알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 중 최초로 세계 일주를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을 묻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답은 마젤란이다. 모두 똑똑히 기억해라. 콜럼버스가 아니야. 절대로 콜럼버스라고 쓰면 안 된다. 선생님은 몇 번이고 강조하셨습니다. 모두가 답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학생들은 저마다 마젤란을 노트에 적으며 시험날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첫 세계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어깨를 으쓱 풀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콜럼버스라고 쓴 놈들 다 앞으로 나와. 놀랍게도 반의 절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마젤란이라고
콜럼버스는 아니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 옆에 친구는 콜럼부스라고 썼는데 안 나갑니다. 그러자 다른 쪽에서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미젤라라고 썼는데 나가야 합니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며 용어의 정확한 정의보다는 어렴풋한 느낌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제가 출가하여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이 바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 감정, 마음, 정신과 같은 단어들을 매일 사용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생각이 많다와 같은 말들을 쉽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마음과 정신은 또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이들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치 토끼와 사자에게 똑같이 밥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둘 다 네라고 대답하지만 토끼의 밥은 풀이고 사자의 밥은 고기인 것처럼 우리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전혀 다른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생각인지, 감정인지, 혹은 단순한 기억인지 구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각각의 정의를 명확히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의 실체를 하나씩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자신을 이루는 것들에 대한 정의를 하나씩 내려가 봅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제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하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기 성찰의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대상을 6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꽃 한 송이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첫째, 색깔이 있습니다. 붉거나 노란 아름다운 빛깔이죠. 둘째, 소리가 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만지면 바스락거리는 소리입니다. 셋째, 향기가 있습니다. 코를 간지럽히는 달콤한 향입니다. 넷째, 맛이 있습니다. 꽃잎차를 마셔본 분이라면 그 맛을 아실 겁니다. 다섯째, 감촉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여린 꽃잎의 느낌입니다. 여섯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장미꽃이라는 이름, 즉 개념으로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이 6가지, 즉 색, 소리, 향기, 맛, 감촉, 그리고 이름을 6가지 티끌이라는 의미의 육진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6가지 요소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도,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과 지옥조차도 결국 이 6가지 요소의 조합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6가지 티끌의 폭풍 속에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상처받고 냄새와 맛, 감촉과 이름에 이끌려 다닙니다. 우리를 매일 끌어당기는 이 적들의 실체를 분석하고 이해하지 않고서 과연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6가지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합쳐서 꽃이라고 인식합니다.
이 합치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꽃이 6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장미꽃 한 송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잡하고 미묘한 내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